네,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설 연휴를 앞둔 우리네 풍경도 예전과는 여러 맥락에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뭐 설에 추석에 이렇게 명절에 차례 지내지 않는다는 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제 10가구 중에 6가구를 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추석 명절은 세지는 않지만 설 때 차례는 지내거든요. 예. 그런데 의외로 설에도 약 60% 가까이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오는 걸 보고 예. 저도 속으로 조금 놀란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근데 차례를 지낸다 하더라도 반찬 가짓수를 줄인다라든지 네. 반조리된 그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예. 하겠다라는 또 부분들도 하나의 변화가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왜 차례를 지내지 않느냐라고 네. 이제 질문을 해보니까 이제 차례 대신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겠다. 대략 한 32%가 여행을 가겠다라는 거고 예. 종교적인 이유가 한 25%. 이거는 뭐 과거에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차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25%. 번거롭다라든지 경제적 부담 이런 순으로 차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 과거와 다르게 휴식으로 좀 인식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네.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남은 뭐 10곳 가운데 4곳이 안 되는 차례를 지내겠다는 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처럼 이제 뭐 전 부치고 네. 나물하고 이런 식으로 요란하게 명절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뭐 이른바 클릭 한 번으로 끝낸다는 얘기를 해요. 뭐 밀키트 배달 이런 것들이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요, 차례상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부 조리하거나 일부는 구매한다 이런 식이 대략 한 60%가 넘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한 40%가 떡입니다. 네. 떡 같은 경우 이제 저 어렸을 때 정말 어머님 따라서 방앗간에 가서 떡 네. 집고 이제 이런 것들 풍경들이 있었는데요. 예. 요즘은 이제 방앗간도 많이 사라지고 하니까 떡 같은 경우는 떡집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요. 예. 또 지금 또 화면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전 같은 경우 네. 번거롭죠. 여성분들 정말 저 냄새 맡으면서 준비하고 붙이는 네.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육류라든지 나물류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일부 구매를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벌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준비 과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좀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양가 부모님하고 협의하에 밀키트를 구매한다라든지 아니면 간소화하는 네. 트렌드가 또 잡히고 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시대가 좀 지나면서 차례 준비를 도맡아 할 수 있는 세대로 이제 MZ들이 자라나서 한 자리 차지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차례상의 풍경도 많이 간소화되고 이색적으로도 바뀌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건 신기하더라고요. 이 온라인으로 찾아서 틀 수 있는 디지털 병풍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물가 시대 실속 있는 소비를 하자라는 풍경이 만연해 있는 건데요. 예. 과거에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이 풍족하고 음식 수가 다양했지만 지금은 제수용품 간편식을 소비하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설 연휴에 한 게시물이 올라온 게 화제가 됐는데요. 요즘 MZ식 제사법이라면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뒤에 펼쳐진 화면은 온라인 화면으로 병풍을 세워놨고요. 그러니까 TV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저기서. 네, 그렇습니다. 또 앞에 테이블에는 샌드위치, 피자, 그리고 얼그레이 케이크 등 이렇게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었던 네. 음식이라면서 올리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비싼 과일 대신에 과일 주스를 올려놓기도 과일이 많이 비싸니까 합니다. 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음식을 후손들의 최애 음식 메뉴로 채워놨네라고 반응을 보인 이가 있는 반면에 네. 기리는 마음이 중요하지 음식이야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서 변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잘 보니까 이제 TV 밑에다가 지방을 붙여놨네요. 따로 이제 세울 필요도 없고. 자, 대신 이 차례상을 차려주는 차례상 대행 서비스 이런 것도 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는데 최근에 이용 빈도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비싸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오히려 고물가 시대에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면 방송에서 단골 멘트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싸냐? 아니면 일반 우리가 대형마트가 싸냐? 물가 비교를 물가 항상 비교를 하죠. 항상 하죠. 그런데 이제는 대형업체와도 같이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업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생선, 과일, 전 등 한 20여 가지 이제 음식물들을 만드는데 예. 한 30만 원대 초반 정도에 만든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충 이제 주부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계산이 좀 되겠죠. 예.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업체가 오히려 조금 저렴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서 대형업체가 호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25년까지 3년 사이에 이 대형업체가 한 20% 정도 증가했다라고 네네. 하고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음식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면 제기라고 그러죠. 제사를 지내기 위한 어떤 그릇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제기, 음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탁보, 향초까지 예. 풀 세트로 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신선도가 중요한 음식 같은 경우 아이스박스로 배달하기 때문에 네. 편리성과 그다음에 이용의 여러 가지 이제 다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용객들이 좀 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설적으로 고물가 때문에 차례 대행 서비스도 더 주목을 받고 이용 빈도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 사실 모일 때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네 어머니들은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갈등도 많았던 명절인데 만약 이제 가는 어린 마음에는 좀 설레는 마음이 더 컸던 게 특히나 설날에는 신권 빳빳한 돈으로 받는 그 세뱃돈에 대한 설렘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 있어서 자, 이런 것도 옛날 얘기가 돼가고 있다는 게 너나 할 것 없이 요즘은 비대면 송금을 또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금융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요맘때 보면 고객분들이 신권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신권 구하러 다니고 네네. 신권을 비축해 놨다가 이제 드리고 했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예.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지갑에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세뱃돈을 현금으로 줘도 요즘 MZ 세대들은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들고 다니느냐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문제거리입니다. 곤란해하겠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부로 이제 네. 송금 이제 전자 송금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신권에 대한 수요는 한 2조 5천억으로 5년간의 최저 수준이다라고 예.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간편 송금액 같은 경우는 더 늘었습니다. 네. 올 상반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 간편 송금액 같은 경우 일평균 761만 건, 금액은 9,800억이기 때문에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7%, 91% 올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금 뭔가 오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뭐 마음 뭐 이런 네. 옛날에 우스갯소리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세대가 세대인 만큼 네. 저렇게 또 신권 바꾸는 번거로움보다는 네. 저게 편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네. 합니다. 받는 입장에서도 저게 더 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차례는 이렇게 간소화하거나 안 지내고 또 세뱃돈, 용돈은 계좌로 보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모일 이유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앞서 통계에서 본 것처럼 이제 여행들을 많이 가는데 비행기에 다들 오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꼭 그 차례를 안 지낸다 그래서 가족끼리 안 모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네. 보통 이제 가족끼리 모이는 이제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다음에 오가는 현찰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네. 그러면서 공항에서 만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죠. 예.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진화 아나운서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네.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며느리가 되면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명절 증후군을 또 안을 수도 어허,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그렇겠군요. 있겠죠. 그래서 명절 거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는 다들 남녀 평등하게 같이 연휴를 즐기는 그런 트렌드가 자리 잡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갈등 없는 결혼 생활을 좀 응원하도록 먼 하겠습니다. 미래입니다. 자, 실제로 설 연휴 기간에 해외로 나가는 지금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인파가 지금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뭐 네. 공항 주차장에 자리가 없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 얘기는 여러분들이 꼭 잘 들으셔야 될 텐데 지금 대략 한 120만 명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하루 평균 20만 명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출발이 가장 붐비는 날은 14일이고요. 도착이 가장 붐비는 날은 18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 주차장이 대란이고 또 제2공항 같은 경우 항공사가 합쳤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요. 예. 그래서 공항공사가 4,550석의 주차 자리를 추가로 마련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제1터미널에 2,750면, 그다음에 2터미널에 1,800면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제2터미널 같은 경우 셔틀버스도 운행한다라고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많이들 나가신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연휴는 뭐 직장인들이 앞뒤로 연차 쓰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긴 연휴가 또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멀리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가까운 일본 가는 분들 많다고 하고 이번에 특히 국내 여행 수요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50%가 일본 자유여행을 선택을 하셨고요. 패키지는 베트남 패키지를 네. 좀 많이 이용한다라고 예.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짧죠. 짧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그냥 콧바람 쐰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겠죠. 그렇게 예. 되는데 근데 해외를 나가자니 이미 뭐 예약도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뒤늦게 예약을 잡는 분들도 있고 또 해외 나가는 게 번거롭고 또 공항 막 복잡하고 하니까 예. 국내 여행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거리를 피하고 도심 내 호캉스라든지 이런 걸 즐기기 때문에 네. 서울 숙소 검색이 우리가 해외 검색
포탈에서 예. 4위로 검색이 됐기 오,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좀 되고요. 또 설 연휴를 맞아서 전국 사찰 30여 곳에서 네. 특별 템플 스테이가 오. 펼쳐집니다. 오, 네. 그래서 설날 합동 차례하고 부처님께 새해 인사 올리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떡국 공양, 만두 빚기, 윷놀이 이런 전통 놀이들을 네. 한다라고 하니까요.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검색을 하시면 전국 11개 시도시에서 30여 개 사찰에서 네. 템플 스테이를 하는데 16일에서 18일 날 집중적으로 하니까 잘 활용하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에 또 절 가서 절하고 떡국 먹고 이렇게 명절 맞아서 좀 뜻깊은 여행을 해보겠다는 경험 소비 경향도 명절 여행 시장의 한 흐름으로 또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젊은 세대 1인 가구 비중은 점점 늘고 있어서 이렇게 시골에서 안 모인다고 하면 이분들은 혼자서 설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혼설족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배경이 있어요. 네, 이른바 혼설족이라고 해서요. 예.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혼자 설을 보내겠다라는 뜻인데요. 예시로 한 대학생 27살 여대생은요. 이모 씨, 27살 이모 씨는 올 설 연휴에 예. 부산인 고향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음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내려가면 언제 결혼하냐, 언제 취업하냐 이런 잔소리를 듣는 시간에 차라리 친구들과 전시를 보거나 또는 이제 맛집 탐방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네. 또 설 연휴 내려가는 기간 동안 교통 체증도 극심할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자신은 혼설족을 선택했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번거로움의 이유는 뭐 대자면 정말 많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또 이게 불황의 여파가 아닌가 하는 대목으로 읽히는 게 남들 다 쉴 때 일하는 게 좀 돈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설 명절 연휴에 틈새 아르바이트 수요가 또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뭐 혼설적으로 쉬는 것도 뭐 친구분들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내가 이때 조금 용돈을 벌어봐 뭐 이런 수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설과 관련해서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마트에서 설 선물을 포장한다라든지 주차 대행을 한다라든지 예. 매장 관리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설에 우리가 반려동물을 놔두고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 불안하죠. 예, 예. 요거 돌보기 알바도 아, 있습니다. 요런 수요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설선물 포장 알바. 그다음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가 음식물 같은 경우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데 대행 업체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대행 업체에서 전 부치기 알바 예. 이런 것들까지 나타나고 또 전을 여기 가서 붙이죠. 여기서 붙이는 거죠. 예. 이제 벌초 뭐 이런 알바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또 트렌드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부모된 마음으로 지켜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젊은 세대가 혼자 지내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명절 음식도 못 먹고 지낸다고 하면 걱정도 막 되고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은 접어두셔도 되는 게 이제 이런 혼설족들을 겨냥한 편의점에서 나오는 뭐 명절 음식, 간편식 키트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면 진짜 도시락이 꽉 차 있죠? 네. 꽉 차 있는데 편의점들마다 구성은 조금 비슷합니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8개 반찬, 오. 보통 대여섯 개인데 8개 반찬하면서 이름이 상당히 재밌어요. 예. 새해 복 많이 드시라. 그다음에 도시락을 예, 드시라. 드시락 이러고요. 또 전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7가지 전을 넣어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전 뭐 이런 도시락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절편이 들어간다라든지 떡갈비 같은 경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잡채, 나물 이런 거 좋아하는 네네네. 친구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간 다양한 형태의 도시락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집에서 혼자 밀키트 떡국, 명절 음식 먹고 명절의 연휴에는 아르바이트하고 젊은 세대 1인 가구의 설 명절 풍경도 많이 달라졌고요. 자, 이제 뭐 보면은 전통은 점점 더 간소화되고 예. 소비 선택지는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앞서 뭐 여행에서도 그랬지만요. 달라진 설 명절 풍경에 대해서 정리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대의 변화인데요. 우리가 명절 그러면 도식적으로 모두가 똑같았죠. 예. 네. 차례 지내고 가족끼리 모이고 산소 네. 가고 뭐 이런 형태였다라면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통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대가 변하면서 또 무리하게 그 세대의 변화를 무시하고 전통을 지킨다라기보다는 네. 가족끼리 서로 각자 각 집안마다 다른 형태의 명절을 즐긴다라는 거죠. 명절은 다 같이 모이기도 하지만 예. 또 쉼의 또 의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전통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설과 추석은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내는 겁니다. 지내지만 그런 것들을 각자 소비하고 지내는 것은 좀 달라지고 있다. 이게 예. 시대상의 변화가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